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재장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확통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실력을 한 단계 높여가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어진 식이 쫙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항 정리의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빨리 판단해서 답을 구해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21 컨비네이션 0, 21 컨비네이션 1 쭉 해서 가서 나중에 21 컨비네이션 21까지 나오는 게 우리가 기본 공부인데, 와, 가다가 뚝 잘려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자, 이항 정리라는 게 이래요. 공부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상당히 허접하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중간에 시험 중간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풀거나 이럴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지 않죠. 자, 주어진 식 언제 다 계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항 정리는 제발 좀 이론 학습을 한 이후에 문제풀이를 하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 말 잘 듣고 이론 부분을 좀 실력을 좀 이론 부분을 공부해서 실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21 컨비네이션 0하고 21 컨비네이션 21이 똑같은 거고요. 21 컨비네이션 1하고 21 컨비네이션 20 이렇게 쭉 같아지는 거죠. 21 컨비네이션 10하고는 21 컨비네이션 11 이렇게 해서 이 똑같은 부분들을 채워서 쓰게 되면 이 오른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계산 결과가 전체 결과의 문제 낸 것은 얼마가 되겠다? 절반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 전체 결과는 얼마였는데요? 2의 21 제곱인데 이게 절반해서 문제의 답은 아주 간단하게 2의 20 제곱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항 정리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론 학습을 하라. 그럼 단계는 뭐죠? a 플러스 b의 n제곱 이거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 1 플러스 x의 전개 학습하시고요. 요 전개식에 x는 1,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합차, 일단은 이만큼이 가장 기초입니다. 됐습니까? 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또 파스칼 삼각형이 좀 있으니까 파스칼의 삼각형 부분 학습하고, 되셨죠? 일단 그러면은 일단 기초 부분은 좀 맞추는 부분이니까, 자, 제발 이 정도까지라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씩 더 공부를 해가는 그런 학습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해되셨죠? 주어진 식은 전체 구하는 식의 절반 부분이었으니까 전체 부분을 2로 나누기 해서 답을 구해간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4번 자전거 첫 번째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이제 조건이 있겠네요. 4와 6이 적혀있는 카드는 어떤 조건인가요? 4가 적힌 카드는 적힌 것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또 조건이 또 있습니다. 소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순서 나열한다. 알았습니다. 소수 2, 3, 5, 7이 있겠고, 그 다음 4와 6도 조건이 있고, 조건 빠진 숫자가 뭐가 있나요? 1, 2, 3, 4, 5, 6, 7. 1을 하나 뺐네요. 와우. 자, 문제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 자, 같은 문자 나열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아주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순서가 정해진 것을 같은 문자로 보아라. 2, 3, 5, 7 다 같은 문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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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보아라. 4, 6 같은 문자 B, B로 보아라. 1은 1이다. 그러면 C로 보면 되는 거겠죠. 자, 7개 문자를 쫙 나열하겠습니다. 4개, 2개. 나열하면 답이 돼가는 거죠. 계산 들어갑니다. 7, 6, 5, 4팩 약분하니까 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2 좀 있나요? 3이 되고, 됐습니까? 오호,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 곱하기 7이다. 됐으니까 5, 7인 7, 35인가요? 그럼 105 이렇게 처리됩니까? 계산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 풀이하면서 좀 중간에 좀 나왔지만 뭡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건 왼쪽에 나열되고, 소수가 정해진 것도 크기 순서대로 왼쪽부터 나열한다. 순서 정해져 있고 또 순서 정해져 있고 각각 다른 거니까 다른 문자로 보되
같은 문자, 같은 문자. 그런데 둘은 또 다른 종류니까 다른 문자. 그리고 1은 전혀 또 다른 문자. 됐습니까? 자, 순서 정해진 거 같은 문자로 본다라는 거 아주 이번 시험에서 잘 나오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론 이해하고 또 아이디어 잘 기억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열심히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A 지점에서 B 지점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뻥 뚫린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대각선 가면서 꼭지점을 찾습니다. 됐습니까? 더 연장해 가면서 꼭지점을 쫙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이 네 지점을 통과 안 하고 갈 수 있는 재주가 없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길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를 P, Q, R, S 해서 우리는 A 지점에서 P 지점 거쳐서 B 지점 가는 가지수, A에서 Q 거쳐서 B 가는 가지수, A에서 R 거쳐서 B 가는 가지수, 그 다음 A에서 S 거쳐서 B 가는 이 경로의 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문제가 되게 되면 여기를 가운데 부분이 딱 점이 있다면 이렇게 길이 있다면 정상적인 길이 되는 거죠. 그럼 자, 여기 점 찍어놓은 이 지점을 통과하는 가지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에서 여기를 뭐 A라고 C라고 할까요? A에서 C 거쳐서 B 가는 가지수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전체에서 이 부분을 뭐 해주죠? 빼서 구해가는 방법도 존재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 같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전체에서 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10개, 6개, 4개 됐습니다. 자, 여기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6, 셋, 넷, 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점 와서 하나, 둘, 4팩에 2팩, 2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들어가 볼까요? 19, 8, 7 약분하게 되면 남고요. 그 다음에 4, 3, 2, 1 처리해서 이제 8 지워지고 3 남습니다. 그러면 3, 7, 21, 210 처리가 됐고, 자, 6, 4 그러면 6, 5 남고 2, 자, 그러면 얼마가 됐죠? 15에다가 4, 3 됐고 또 하나 지워져 6 됐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빼기를 해야 되는데 5, 6, 30에 6인가요? 그럼 90. 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어떤 것들이 편리하냐? 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계산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방법 자체는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점 4개를 표시해서 그 지점을 통과하는 가지수, 이런 부분을 길목이라고 해서 길목을 잘 찾자. 길목 찾기에서 풀어가는 방법. 또 한 방법은, 자, 이제 이게 지금 제한 조건 된 부분이 딱 한 가지 된 경우에는, 자, 문제들은 전체에서 거기 지나는 가지수를 빼주면 되겠다. 계산이 단순해서 뒤쪽 파트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평상시 연습할 때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전 문제에서는 그 중에 어떤 것이 편리한지 하나를 선택해서 잘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망 문제는 같은 문자 나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활용 문제로서 꼭 하나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연습하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체크하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복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기겠습니다. 12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4개의 원 4개. 아하. 이 네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정사각형. 됐습니다. 원이 내부 또는 정사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진 9개의 영역. 그렇군요. 가운데
이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9개예요. 서로 다른 9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딱 칠하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했더니 n 곱하기 7 팩토리얼이더라. n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출문제를 살짝 나중에 모양만 좀 바꿔서 변형해서 내셨군요. 칠을 해야 되겠습니다. 색칠하기. 우리가 색칠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칠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칠하는 곳 어딜까요?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을 칠해야죠. 됐습니까? 질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가운데 부분을 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칠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색깔이 9가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 칠하자. 9가지. 끝.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가운데는 색이 칠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을 칠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밖에 원 부분에 칠하는 종류하고 안쪽 정사각형 안쪽 칠하는 부분하고 달라지죠.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가지의 색깔이 남았는데 8가지 색깔 중에서 4가지 색깔을 골라서 안쪽에 칠할 부분이다. 이렇게 정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여기를 좀 자세히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8 컨비네이션 4, 4 컨비네이션 4 조로 나누어서 안쪽 바깥쪽을 결정해 주겠다 하는 건데, 줄여서 쓰면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죠. 약분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안쪽 칠할 것과 바깥쪽 칠할 색 4개를 구분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 먼저 칠하기로 하면 안쪽을 칠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빙빙 돌렸을 때도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는 같아지는 이제 원순열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3팩토리얼입니다. 자, 안쪽이 칠해졌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바깥쪽을 칠하면 되니까 나머지 4개의 색을 가지고 칠할 때는 바깥쪽 칠을 합니다. 안쪽 원순열 하면서 기준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쪽은 원순열이 아니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8, 7, 6, 5, 4, 3, 2, 1, 4팩토리얼. 여기 9 곱하기가 있고요. 3팩토리얼도 있고요. 4팩토리얼도 있으니까 요건 이렇게 지워지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되면요. 9 곱하기 8, 7, 6, 5 곱하기 3, 2, 1 중간에 4가 없대요. 야, 근데 문제에서 7팩토리얼이라고 했죠. 요 8을 2 곱하기 4로 해서 요 4를 요쪽에 갖다 좀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7까지 곱이 쫙 다 되는 거죠. 하하, 그러면 남는 게 2, 9, 18에 7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답을 하라는 n값은 얼마냐?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마지막 산수에서 답 모양으로 표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풀어갈까?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칠하는 곳 9 곱하기로 색깔했습니다. 자, 여기는 무난하게 처리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단 색깔 8개 남은 것을 4개 4개 두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조편성이라서 됐고 안팎을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 그 결과는 간단하게 해석도 가능하죠. 전체에서 안쪽에 칠할 4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이 된 다음에 그걸 이제 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원순열 적용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원순열 적용돼서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처리되고. 자, 논리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켜가면서 풀이를 할 수 있느냐, 난이도를 제법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리들이 아주 그냥 깔끔깔끔하면서도 물어봐야 될 문제들을 골고루 질문 던진 아주 이쁜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 고3들 수능 모의고사 이런 곳에서 출제됐던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철저히 좀 잘 해서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락쌤과 함께 태전고 확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3번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렬로 배열된 16개의 빈 상자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6개의 공을 한 개씩 담으려고 한다. 공이 담긴 상자 사이에 홀수개의 빈 상자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조건이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상자에 공을 넣어서 6개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빈 틈이 생기는데 이 빈 틈에는
홀수개가 놓여야 되죠. 거기 놓인 상자 개수를 A, B, C, D, E라고 하겠습니다. 자, 홀수개를 다 합하는데 가장 작으면 몇 개까지 생기겠습니까? 5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은 상자는 맨 앞, 맨 뒤에다가 배치를 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지금 11111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들어가는 가지수가 한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5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인데 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이 담긴 상자 6개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5개의 상자를 또 썼고, 자, 그러면 몇 개의 상자가 남았죠? 5개의 상자가 남아있습니까? 자, 5개의 상자를 맨 앞, 맨 뒤에다가 배치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배치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공식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쪽엔 그러면 상자 개수를 XY라고 해서 또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돼서 또 EHO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0, 5 해서부터 5, 0까지 해서 6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되죠. 해서 이때 가지수는 전체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홀수개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한 곳에 2개를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7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 1, 1, 1, 1 이런 형태가 배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5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공은 상자는 몇 개가 남았습니까? 3개의 상자가 남았습니다. 3개의 상자를 또 앞뒤에 배치하는 가지수는 4가지. 저리 됐습니까? 5, 4, 20 해서 가지수가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이 자리가 숫자가 9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5, 1, 1, 1, 1 이런 경우도 있고 3, 3, 1, 1, 1 이렇게 되게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5가지였고요. 요거는 5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가지가 되는군요. 합쳐서 1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공은 몇 개 남았습니까? 아까 상자 6개, 15개, 1개 남았습니다. 1개를 배치하는 방법은 2가지. 그러면은 30가지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아까 구했던 30, 26 요거를 합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56까지 해가지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의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쉬운 경우의 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의 조건에 충실해서 어떻게 풀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 사이에 홀수개의 상자가 놓여야 되겠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놓인 상자의 개수들을 각각 A, B, C, D라 명칭했을 때 가장 작게 놓을 때는 1, 1, 1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니까 그렇게 배치하고요. 물론 배치 가지수는 한 가지. 남은 상자를 또 앞뒤에다 놔야 되죠. 앞자리하고 뒷자리에 놓는 가지수. 됐습니까? 구성 자체가. 그 다음에는 7개일 때, 9개일 때. 9개일 때는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가지수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선생님이 좀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아이디어로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둘 여러분들 지식 속에 넣어서 아니 나중에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상식처럼 돼야죠. 상식처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조금 까탈스러웠는데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복습도 복습해서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13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5번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모든 수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와우, 식을 보니까 분모가 좀 지저분하네요. 자, 근데요 잘 살펴보니까 지저분한 것도 아니네요. 자, 전체에다 8을 한번 곱하기 하겠습니다. 4x 우와 갖다 썼나요? 처리됐고요. 4, 5,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야 되겠다. 개수가 x가 좀 특이하게 크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집니까? x가 1일 때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일단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x가 2일 때 와우 10 4를 빼니까 12가 되나요? 와, x가
3일 때. 자, 열심히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8쯤 되나요? x가 4일 때. 뭐 언제까지 계속 써야 되겠습니까? 4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자연수라고 했으면 여기 부분은 뭐 1만 더라도 4 되니까 이 부분은 안 나오는군요. 자, 위에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해서 풀이를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가 2배 되면 여기가 좀 짝수거든요. 결과도 짝수들이고. 그렇다면 이 W 부분, 오메가입니까? W입니까? 자, 이 부분도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오메가 이 W 프라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식을 다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8이 되겠고, 이 부분 6이 되겠고, 이 부분은 자 4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다시 쓸 수 있겠군요. 자, 됐습니다. 이제 중복조합 문제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요 아직도 요 문자들이 자연수란 조건 하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복조합이 완벽하게 되려면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저 식을 다시 한 번 더 변형이 됐군요. 와, 이거 y 프라임 z 프라임 3을 빼니까 5가 처리되겠고, 그 다음 거 3을 또 빼니까 어디지? 여기 있죠? 어휴, 식을 잊었습니다. 자, 1 처리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5개 선택,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3개 선택, 1개 선택하는 이런 가지수가 되죠. 자, 8에 7 컨비네이션 5는 2로, 6에 5 컨비네이션 3은 2로, 4에 3 컨비네이션 1은 1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7, 6, 3, 7이 21에다가 5, 4, 5, 2, 10에다가 3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31에 34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옵니까? 자, 됐습니다. 마지막 계산은 뭐 그리 된다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 주어진 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계수가 지저분해서 처리하는 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자, 근데요 이때 이제 처리법이 이게 중요하죠. 계수가 하나가 큼지막한 게 딱 주어지게 되면 계수가 제일 큰 그 문자를 고려해서 그 문자 값에 순서적으로 처리해서 3파트로 나눠가는 이 부분이 첫 번째 아이디어로서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주어진 식을 관찰했을 때, 나머지 식을 이제 그냥 관찰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짝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고 순간 이렇게 이것도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식을 깔끔하게 2로 나눠서 숫자를 팍 낮춰간 거요. 이것도 나름 아이디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 녀석이 자연수인데 우리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어야 완벽한 중복조합 이론이다 해서 최종적으로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 과정,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이 부분들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출제자가 변형을 좀 통해서 레벨을 좀 높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다시 듣기 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서 풀이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5번 맞춥니다. 16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52제곱의 개수를 간단히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9제곱에서 근데 여기 x를 곱하게 됐네요. 곱하게 돼 있고 곱하게 돼 있고. 자, 그러면 뒤에 거부터 쓰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몇 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세제곱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52제곱 만드니까 49제곱. 49번 선택하면 되죠. 자, 다음은요 앞에 개수 3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규칙적입니다. 50번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9 컨비네이션 다음 51이고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99 컨비네이션 5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자,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을 99 컨비네이션 50과 2배의 99 컨비네이션 50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함께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요거 규칙이 보여요. 이웃한 거죠. 그러면 이게 부분이 바로 부분 100 컨비네이션 50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부분 두 개 겹치는 거 2배 있고요. 100 컨비네이션 51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남은 거고 이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컨비네이션 52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둘이 또 두 개로 쪼개질 겁니다. 100 컨비네이션 51, 100 컨비네이션 51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또다시 파스칼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두 개 역시 마찬가지로 52 처리됐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one more time입니다. 102 컨비네이션 52 처리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간단히 끝냈습니다. 와우, 이럴 수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처리돼서 나왔군요. 다시 한번요. 99에서 여기 세제곱이 있으니까 49번 선택하는 거. 자, 이렇게 선택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처리한 부분 일단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눈치채기를 잘 해야 되죠. 눈치채기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n 컨비네이션 r,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합쳐서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이 교묘하게 처리돼서 나온 문제. 아주 그럴싸했습니까? 특히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3개가 돼 있는데 요 부분을 자, 여기 1개짜리 3개짜리를 이렇게 1개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짝짓고 그 다음 처리하고 됐습니까? 자, 처음에는 식 형태가 조금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 모양인데 우리가 배운 이론을 차근차근 잘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됐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16번 맞춥니다. 랑랑랑 18번 시작합니다. 즐겁게 풀고 있는 거죠. 자, 8개 문자가 있습니다. A, B 겹치는 게 있다는 걸 눈여겨봐가면서 쫙 봤습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 또는 B끼리 또는 중요한 거군요. 이웃하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또는이란 얘기는 이게 이 가지수를 A, 이 가지수를 B라고 해주면 A와 B의 가지수 형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A가 이웃하는 경우 A는 이웃하면 묶어라. A 묶어서 1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쫙 나열해야 되니까 문자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뭐 하나가 줄겠죠. 그래서 7개가 됩니다. 그래서 7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는데 삐삐삐 3개입니다. 3 팩토리얼 나눠야 되겠습니다. 요게 A가 이웃하는 가지수. 자, 이번에는 B가 이웃하겠습니다. 삐삐삐 묶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쫙 개수 있을 때 전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셋, 넷, 다섯, 6개가 되나요? 6 팩토리얼입니다. 이때 이곳에 AA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는 이제 교집합 형태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C, D, E 3개에다가 5 팩토리얼에 끝인가요? 5 팩토리얼. 나머지 한덩어리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이런 패턴이라면 A 개수에서 B 개수 열심히 더하기 한 다음에 교집합 개수를 빼야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7, 6, 5, 4의 3 팩토리얼 약분되나요? 그럼 이만큼 곱하기입니다. 더하기 6, 5, 4, 3 2 팩토리얼이니까 이만큼. 그 다음 빼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되죠? 6, 5, 4가 공통입니까? 좋습니다. 6, 5, 4 공통에다가 3하고 7을 더하기니까 10입니까? 10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됐습니다. 빼기 5 팩토리얼 처리가 됐죠. 자, 이것도 산수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5, 6, 30에다가 4를 곱하니까 120에 와, 숫자가 이렇게 커지나요? 120, 1200이 됩니까? 그 다음 5 팩토리얼은요 1, 2, 3, 4, 5니까 24에 5를 곱하니까 120이 됩니까? 됐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80이 됩니까? 1080 해서 결과가 얻었습니다. 자, 뭐 계산 쭉 해서 하니까 뭐 할만하네요. 좀 숫자가 좀 커져서 약간 부담이 됐지만, 자, 중요한 것은 문제 읽을 때 A끼리 B끼리인데 여기가 이제 또는이 중요합니다. 또는 합집합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A 개수, B 개수, 교집합 개수 이런 형태로 처리가 진행된 거죠. 여기가 왜 더하기입니까? 큰일 납니다. 오호 큰일 납니다. B 개수 빼기 이거 뭡니까?
계산은 빼기를 잘 했죠. 이 머리에서 시키는 일 손이 못 따라갔나 봅니다. 자, 하지만 손이 알아서 또 잘 처리했군요. 자,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 거 또는입니다. 또는 이런 형태의 표현됐을 때 합집합의 개념으로 처리해가는 거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A가 이웃한다, 묶어져 있다. B는 따로다. 물론 CD는 따르고요. 그래서 이제 7개로 보기는 거고, 이번엔 또 B가 이웃한다. 그럼 B를 묶어놓게 되면 A가 또 각각인 경우. 됐습니까? 자, 큰 틀의 문제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파악하는 것이 18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18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보니까 뒤에 서술형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은 간단한 이항 정리 형태의 문제라서 풀이는 19번을 자전거 문제의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조건이 뭘까요? 자, 5개의 문자 중에서 1의 개수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을 합하면 12가 되더라. 이런 얘기. 하하, 중복 조합과 관련된 모양이네요. 더하기 열심히 의미 아닌 정수도 있고. 근데 조건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1이 2개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골라서 1을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식을 쓰면 되죠. A, B, C 10. 자, D1을 1이라고 생각하면 된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1은 다른 문자에서는 1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0은 나올 수 있고 2부터 나올 수 있고. 와, 어떻게 하죠? 그래서 방법은 0 개수를 좀 신경 쓰겠습니다. 자, 0이 2개가 나올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3개의 숫자 중에서 0 2개를 고르겠습니다. 뭐 2개라면 이제 식이 이제 A는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가지수 끝났네요. 그럼 요게 가지수가 되는군요. 나머지는 뭐 이거 뭐 풀 게 없죠. 그냥 A는 무조건 10이니까. 됐습니다. 자, 0이 한 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개수를 고르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요. B 더하기 C는 뭐 10 이런 형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되죠. 이 녀석들 B, C는 0대도 안 되고 아까 가조건 때문에 1대도 안 됩니다. 그럼 이 녀석들은 전부 2부터 나와야 됩니다. 근데 2개짜리일 때 꼭 식을 써야 되겠습니까? 뭐 바꾸자면 B' 더하기 C'에서 4, 4 빼서 6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그냥 뭐 2 더하기 8 이렇게 가서 이제 8 더하기 2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7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0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없다고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 처리됐는데 이 녀석들은 0이 될 수도 없고 1이 될 수도 없고 그럼 2부터 돼야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3개짜리니까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6 빼니까 4 돼서 3H4 컨비네이션 고칩니다. 7에 6 컨비네이션 4는 2.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 5, 1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군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이 맨 처음에 있었는데 그게 10입니다. 곱하기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0이 2개인 경우에 3가지가 됐고요. 그 다음은 3 컨비네이션 1에다가 7, 3, 7이 21 가지수가 됐고요. 방금 전에 15 구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에 39에 0, 390 계산 마쳤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들을 처리해가는 그 과정을 질문하는 문제군요. 어떻게 처리했느냐? 자, 봅시다. 1의 개수 2개, 자, 1 개수를 선택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 1이 2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의미 아닌 정수에서 0부터 나올 수 있는데 중간에 1이 쏙 빠져서 0, 2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힘겹죠. 그래서 0이 2개인 경우, 0이 1개인 경우, 0이 없을 때 큰 틀에서 또 논리적으로 나눴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특히 세 번째 이런 식을 볼 때 이 나오는 문자들이 0도 안 돼, 1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여기 2부터 막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를 미리 주는 형태의 변형.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바라면서 태장고 19번 문제풀이 그리고 태장고의 확통시험 문제풀이를 마칠까 합니다. 자, 즐거운 수학 시간이 되셨습니까? 자,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